자, 여러분 시작할게요. 예. 좀 전에 지금 저 밖에 나가니까 합격했다고 한 학생이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와가지고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그래서 내가 듣고 전하겠다고 그래서 말을 듣고 왔는데, 보건직이라고 하는 직력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일하거나 검역하거나 그런 일 하는데 25명 뽑는데 1000명 지원했다 그러니까 400대 1이죠. 그래서 예, 시험 그래서 잘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경우도 시험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는 영어가 정말 기초가 안 돼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꽈락 걱정하고 맨날 그랬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꽈락을 면했는지 내가 이제 나와서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당황스러워 하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전해줄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휘하고 문법하고 기초가 튼튼하면 나중에 독해가 잘 따라온다고.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 그래서 강수정 영어 특징이 뭔 것 같소?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그때도 역시 기초를 제대로 튼튼하게 해주는 곳이다 하는 그 같은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 친구는 2008년에 한 6개월 정도 수업 듣고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됐대나? 그래가지고 2년 정도 안 했대요. 근데 2년 한 동안에 토익 시험은 뭐 학교에서 봐야 돼서 그랬는지 좀 하다가 그러다가 올 초부터 다시 여기 노량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안 되고 자기가 뭐 인터넷 수업 들었는지 제 수업에 보이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9월에 시험 볼 때 85점이나 나왔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 전에 6개월 공부했던 거 그게 없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탄탄하게 공부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푹 주저앉지 않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거의 1시간 정도 시간을 써서 10점에서 50점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숫자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 중학교 과정은 80% 튼튼하게 하는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거기다가 뭐 디테일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게 튼튼하면 50점은 아주 잘 확보가 되는 거고 거기서 또 늘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를 쌓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5주 동안은 우리가 거기에 상당히 집중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하나 알더라도 속이 꽉 찬 쌀알같이 그렇게 공부하자는 거고, 그래서 양을 많이 하지 않겠고, 질이 좋게끔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1시간 동안 많은 질문과 대답을 했었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게 뭐냐 하면은, 형용사랑 대답이 안 나오고, 부사라든지 동명사라든지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 수업에서는. 엉뚱한 대답들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교정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니까. 자, 그래서 계속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명사 앞에 쓰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제가 머릿속에서 전치사 갖고 있었지만 형용사로 대답을 하니까 맞다고 또 맞긴 맞잖아요. 맞고 그다음에 그것도 한정사 쓰고 그다음에 쓰는 게 뭡니까?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수업에서 많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러세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지점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걸 다 우리가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진짜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은 제가 시키는 대로 잘 하세요. 예. 읽자 그러면 읽고 대답하자고 대답하고 이렇게 시킨 대로만 다 이제 한 5주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걸 다 볼 수 있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뭐 하자고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되니까 그러는 거지 제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까지 허접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제가 뭐 하자고 여러분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러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래 일정대로 단어를 보겠어요. 아마 이것이 이제 챕터 1에서 주로 나오는 이제 여러분 그 공통영어 본교재하고 공통영어 문제집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도 같이 보세요. 문제집은 조금 어려울 테지만 요번 5주 동안만큼은 상당히 영어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 같이 보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 스터디 하시고요. 스터디해서 좋다는 사람 너무너무 많았으니까 웬만하면 피하지 말고 꼭 신청서 내가지고 내일 오셔가지고 공통영어 예비평가라는 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확인평가라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 난이도는 똑같으니까 거의 똑같이 문제를 만든 거니까 자기가 얼마나 느는지를 그때 가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예비평가를 보시면 그 점수를 가지고 조를 짤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그냥 따라오십시오. 요 5주는. 예. 그래서 하자는 대로 다 웬만하면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단어를 보시면 사고라는 말이 이제 accident 이러잖아요. 교통사고 하는 거 있죠? traffic accident 하는 거. 예, 그럼 제가 말하면 여러분 발음은 accident 이러는 거예요. 소리가
accident라고 발음을 해봐야지. 자, 소리는 accident고요. 그다음에 action은 여러분 물론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action은 행동인데 그거 반응은 뭐라 그러죠? 내가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reaction 이런 거 뭐 앞에다가 여러분 상호작용은 뭐라 그래요? 제가 액션을 하면 여러분 reaction 하지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액션이라는 줄 알아요? interaction. 그 앞에다 인터 붙이면 액션에다 이것저것 붙이면 단어 또 막 되고 그러는 단어죠. 그다음에 adopt라는 말이 입양하다거나 채택하다는 말인데 여러분 OPT 동그라미 해봐요. OPT. 그거 가지고 명사 만들어 보세요. OPT 가지고 명사 만들면 option. 그러니까 option이라는 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CH로 시작하는 단어 알아요? 선택하다 choose. choice는 명사. 선택하다는 choose. 스펠링. CHOOSE. 거기다 OPT 동그라미하고 거기다가 choose라고 적으면 그러면 채택하고 입양하는 것도 choose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dopt하고 opt하고 choose하고 그런 게 다 이제 상관이 있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adopt 이거 명사형은 어떻게 되냐면 입양이라는 명사는 adoption 이래요. adoption이니까 뒤에다 뭐 붙이면 되겠어요? IOM 붙이고 그런 것도 좀 적어놔서 명사형이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발음이 어려워요. alcoholic. 자, 소리가요. alcoholic 이렇게 소리만 읽으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alcoholic은 익숙한 단어죠. 자, 어떤 문화상 우리나라에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그다음에 이 단어는 앞에 강사에서 athlete. 자, 소리가요. athlete. 여러분 발음을 못할 것 같아요. athlete. 자, 소리가요. athlete. 맞아요. 혀만 내고서 하면 돼요. athlete. 뭐 별거 없잖아요. 이빨하고 이빨 사이에 혀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athlete 이게 운동선수 말하는 거고 왜 이거 굉장히 쉬운 말이네. 그다음에 believe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알아요? 차이? I believe you하고 I believe in you하고 I believe you 하면은 네 말을 믿는다. I believe in you 하면 너를 전반적으로 존중한다거나 신뢰한다거나 그러니까 신뢰, 존중 이런 의미면은 believe 다음에 in을 써요. 그다음에 이거 명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는 명사는 believe는 동사잖아요. 그럼 내 믿음 이러려면 believe V를 F로 끊고 E를 없애요. belief 스펠링 불러보세요. B-E-L-I-E-F belief 이게 명사예요. 그 다음에 bored 하면은 그 ed 붙였잖아요. ed.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루해진. 한국말에 뭐뭐하게 된. 그게 bored고. 근데 그 영화는 지루해졌어요. 지루하게 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설명하려고 그래. The movie is bored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영화는 지루해졌다. 말? 안 된다. 그럼 그 영화는 우리를 지루하게 하잖아요. 능동적으로 걔가 지루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the movie is boring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bored하고 boring은 굉장히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ed 동그라미하고 ed는 뭐뭐하게 된이죠. 수동분사라고 수동분사 뭐뭐하게 된. 근데 boring 할 때 ing 그거를 무슨 분사라고 불러? 현재분사 이러지 말고 무슨 분사? 능동분사.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는 영화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루해진 거고 그래서 bored는 주어가 사람일 거예요. 그다음에 cancel은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중간중간 좀 쉬운 말도 넣으려고. 그다음에 catch가 잡다 이런 건 쉽네. 딸이 do로죠, 그렇죠? 그럼 아들은 물론 son이라고 하죠, 그렇죠? son 스펠링 S-O-N. 저는 son이라 그러면 태양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도 근래에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사촌 동생이에요. 많이 늘었어요. 네, 진짜로 실력이 없었는데 그 사촌 동생인데 제대했길래 진짜 공부 안 하던 친구라서 제대했을 때 그때 사람이 좀 생각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붙잡고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예비 중학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보는 책 그거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잘 지내고 있어요. 토익 점수도 좀 잘 받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속 가르쳤던 건 아니고 한 두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좀 많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달은 학원에 와가지고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냥 그때 뭐 자다 듣다 막 이러더니 그래도 어느 날 귀가 좀 빵 뛰어가지고 집에서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가 EBS TV가 나오는데 자기가 그걸 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시작할 때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 말에 동의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동의어가 무슨 말인지 아니? 그랬더니 글쎄 동의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수준이었던 친구가 막 이제 한 2달은 따로 이제 개인 교습을 들은 거고 2달은 학원에 와서 남들처럼 그냥 앉아서 자다 엎어졌다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 집에서 그 EBS를 자기가 보고 있고 좀 이해를 하는 것에 이제 충격을 먹고 이게 뭐가 들어왔구나. 그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노는 친구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그 회화학원 SDA라고 왜 레벨별로 올라가는 학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첫 레벨부터 시작해서 이게 말하기 시작하더니 뭐 필리핀 가가지고 어학연수 6개월 가겠다 그러더니 거기서 잘 논 거예요. 그래서 막 더 놀고 그러고서 이제 더 놀다가 이제 한 10개월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왔더니 원래 여기 있을 때 전문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전문대학이 없어지면서 4년제 대학으로 바뀌었어요. 전문대학이 없어졌기 때문에 4년제 대학으로 그냥 자동 바뀐 거예요. 그래서 4년제 대학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또 하필이면은 한의대가 있어요. 저 경원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예요. 근데 경원대학에 한의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수강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한의대생이랑 같이 영어 회화반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의대생들은 원래 성적은 되게 좋지만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애가 끝발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의기양양해져가지고 제가 집에 가면 누나 뭐 선생님이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좀 못 알아듣겠어서 한번 와서 봐주지 이러는데 가서 보면 하나도 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거기 자기 칭찬하고 이런 거 좀 봐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거 보라 그러고 그러더니 나중에 뭐 또 취업도 잘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깜깜했죠. 써니라 그러면은 아들이라는 단어는 전혀 머릿속에 없었다니까요. 태양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한 2년 이렇게 지난 동안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 하면 금방금방 늘 수가 또 있어.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은. 자,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도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도 전혀 힘들어할 게 없어요. 그거 하면 되니까. 그다음 eagerly는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자, 발음은 eagerly 이래요. 자, 이걸 소리 내보죠. eagerly. 열렬하게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 걸 eagerly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앞으로 넉 달 남은 동안에 요거 우리 자료 드리고 하는 거 아까 3권 그 공부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50점 확실히 넘는다는 건 분명해요.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그것만 하시길 바라는데 근데 또 이 중에서 보면 7급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9급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나는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 난 여경이다. 그럼 여경이니까 막 8, 90 맞고 싶다. 아니면 나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졌다. 그래서 더 하고 싶다. 막 이래서 어휘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워워드라는 책을 보시길 바래요. 근데 그 책에는 단어가 딱 500개 들어있거든요. 1번부터 500번까지 들어있어요. 그 중에 표제어라고 그 500개를 표제어라고 제가 부를 건데 이거는 거기에 속한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500개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통 영어를 보다 보면 파워워드의 표제어로 나온 단어들이 꽤 있어요. 이런 건 특별히 외우면 좋은 단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그거는 조금 어려워도 이제 뭐 꽤 어려워가지고 그냥 하지 말자 이럴 단어들이 있고 좀 어렵지만 하면 좋겠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empire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왕국이에요. Empire State Building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equal이 똑같다는 말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전치사를 뭘 쓰느냐 하는 걸 아시는 게 필요해요. equal 다음에는 to를 써요. A is equal to B. 그러니까 옆에다가 아까 한번 보셨어요? 전치사를 맨날 똑같은 전치사를 쓸 때는 이렇게 to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것이라고 연결을 하시라고. 아까 여러분 생각나요? reason 다음에 생각 안 나도 괜찮아. 그렇지만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reason, for. 그렇죠. 왜냐하면이니까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걸어 놓으세요. 그다음에 escape이라는 말이 탈출인 거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말이고 캡 동그라미가 잡다인데 ES 동그라미가 out. 여러분 캡이 잡다라는 거 왜 사진 이렇게 막 나가는데 거기서 좋은 장면 딱 뭐 한다 그래요? capture. 그때 그게 잡다예요. 테이. 근데 ES가 out이에요. ES나 EX 이런 게 있으면 왜 출구를 exit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잡는 데서 빠져나갔으니까 이게 탈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탈출이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탈출했으면 자 봐요. escape 다음에 여기다가 prison이라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 prison이 감옥이죠? 그럼 여기 전치사가 여기서 튀어나갔으니까 붙어있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전치사가 뭐예요? 이게 to예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여기 감옥에서 얘가 나갔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from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얘기를 하게끔 공부를 할 거예요. 진짜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자, from이 이렇게 있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예.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from이에요. 그럼 escape 다음에 from을 또 걸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fail이 실패하다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칠판 보시면, fail이라는 말을 제대로 안다는 거는, 자, 뭐 그 사람이,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건 그들이 실패했다. 뭘 하려다가 실패했느냐, 그거죠. 제가 대답을 하기를, 무엇을 하려다 실패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하려다가, to에다가, 아니, 동사에다 to를 붙이겠어요? ing를 붙이겠어요? 하려다. 그 사람들은 실패했다. 뭘 하려다. 하려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저거 명사는 좀 특이해. failure, URE를 붙이니까. 그 다음에 fence는 울타리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런 단어가 하나 있는 거니까 울타리 그냥 그 공부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get married 하면은 이게 결혼하다잖아요. 그럼 married 밑줄 긋고 제가 맨날 물어보는 질문인데 품사가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married의 품사가 뭐냐. 그러면 they got married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married가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둘 중에 하나. 예, 형용사. 동사는 get, they got married에서. 그러면 I am married. 이럴 때 married도 결혼한이라는 형용사지 동사가 아니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married가 형용사다.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side 이런 거 되게 쉽고, last라는 말이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고, 지난 토요일 할 때 last Saturday 할 때 마지막 토요일이자, 지난 토요일이자 그렇게 되죠. 동사로 last를 쓰는데, 동사로 last. 버티다, 끝까지 가다. 그러니까 I wish you last this class. 이 수업의 마지막까지 가기를 I hope you last this class. 이 수업이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끝까지 가다라는 동사로도 쓰여요. 어차피 끝이니까. 그다음에 let down이 뭔가 내리다라거나 아니면 실망시키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Please don't, I won't let you down.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할 때 let somebody down 하면 내리다라는 말이 실망시키다가 되겠고, 락이 가두다라는 거는 명사가 자물쇠 그걸 락이라고 하는 그거 아시죠? 록이라고 우리가 뭐 얘기하게, door lock 이렇게 할 때 그 록. 그치만 발음은 뭐라고 한다고 영어로는? 락이에요, 락. 도어 락이라고 해야 되는데 맨날 도어 록이라고 써 있으니까 헷갈리면 여기다가 이렇게 발음기호를 아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lost라는 말이 원형은 lose예요. 잃어버리다. 그렇죠? 그럼 잃어버리다 해서 lost가 나오지만 형용사로 lost는 뜻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I am lost 무슨 뜻이에요? I am lost. 길 잃은. 길 잃은이란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 배우 뭐라 그러지? 그 여자 배우 누구? 김은진? 뭐라고요? 김은진. 예. 그런 배우가 로스트라는 영화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맞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섬 같은 데 불식착해 가서 길 잃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럴 때 로스트는 길 잃은이라는 뜻으로 쓴 거죠.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로스트하고 모스트는 되게 다르군요. 그래서, 모스트가 대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마 아시죠? 그쵸? 그런데 almost는 뭐예요? 예, AL 앞에다 붙이면, 거의 어떻다 이러는 거하고, 그다음 mostly의 뜻은 대체로 거기다 적어두는 거야 자꾸. almost는 거의고 mostly는 대체로다. 그다음에 26번 이거 발음 잘할 수 있어요? 자 소리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muscle 맞아요, muscle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notice가 동사로 알아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학생 notice예요. 공지 명사로 공지. 저기 써 있는 notice 공지. 자 그럼 notice에 대해서 자 여러분 칠판 보세요. 노리스라는 단어는 여기 NOT가 이런 거랑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길긴 하지만 이제 우선 여기까지만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계속해서 NOT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NOT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KNOW에서 어차피 소리 안 나는 K 빠지고 그다음에 W를 T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제가 쓰려고 그러면 막 계속 많이 쓸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노티스는 동사로 하면 딱 알아차리다. 야, 얘가 이거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다. 그다음에 명사로 하면 공지사항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노트는 동사로 하면 명사로도 뜻이 있지만 노트북 할 때 그 노트 뭐 쪽지 이런 거 그렇지만 동사로 하면은 주목하다 열심히 그걸 알려고 노력한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노션이라는 거 하면은 이렇게 주목한다로부터 개념. 여러분 개념하면 여러분 다 아는 단어가 있는데
컨셉트. 우리 학생이 컨셉션이라는 어려운 명사를 말했는데 우리가 컨셉이 있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컨셉이 뭐냐? 이 영화의 컨셉이 뭐냐? 이 책의 컨셉이 뭐냐? 그쵸? 그게 개념이고, 컨셉션이라 그러면은 임신이라든지 또는 뭔가를 구상한다든지 그런 무슨 다른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념하면 컨셉하고 노션 이게 두 다 생각하는 겁니다. notify 하면 여기 refy 붙이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notify가 공지하다. 그러니까 공지하다와 알아차리다는 다르잖아요. 자기가 딱 알아차리는 건 노티스고 남한테 알리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학원 직원분 나오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 그게 동사 발음하시면 notify 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이 그 말 주의 깊게 들으면 그게 note 하는 거예요. 됐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노티스를 제대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알면 또 되게 좋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욕심이니까 이거 말자. 그럼 저 단어라도 제대로 알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떤 사람을 눈치챘어요. 이렇게 말하면 마침표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I noticed him. 좀 이상해요. 그쵸? 자, 좀 이상한 게, 이 사람이 왜 이상하다고 우리 학생들이 안 된다고 몇 명이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뭐 하는 걸 눈치챘다. 이게 나와줘야지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걔가 뭐 하더라. 이걸 딱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나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I noticed him steal the money.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아니면 여기다가 to steal the money 이렇게 해야지 돼요. 자, 이런 게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잘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이 동사를 사실은 무슨 동사라고? 지각 동사라고 봤잖아요. 딱 봤잖아요. 그러면 봤는데 이 사람이 훔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다 to를 쓰지 말라는 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거라고요. 맞죠? 그쵸, 여러분? 근데 왜 중학교 때 배운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하면은, 왜 여기다 to를 안 쓰는지를 선생님들 잘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왜라고는 못 들어보셨죠? 왜 안 쓰는지 못 들었죠? 예? 못 들었죠? 예. 아까 여러분, to가 무슨 뜻이라고요? 할 일. 그 다음에 ing는 한 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이 훔칠 걸 본 거예요? 훔친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됩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을 듣거나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to를 안 쓰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parent. 이거는 뭘 알아야 되냐면, 만약에 my parent라 그래요. s를 안 써요. 그러면 my parent라 그러면은 두 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my parent 이러면.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얘기하려면 parents라고 해야 돼요? parent라고 해도 돼요? parents여야 합니다. 두 분을 얘기하려면 s를 붙여야 돼요. 그럼 비슷한 게 또 뭐 있냐면 twin이라는 말 적어보세요. twin, twin이죠. 그러면 twin은 쌍둥이 중에 한 명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쌍둥이들 이러려면 쌍둥이들이라고 더 twins 이렇게 가야지 돼요. twin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한 명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parent도 부모 중에 한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 다 얘기하려면 parent 이래야 되고.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pass by라는 게 지나가다라 그랬는데, 이거 뭐 by가 무슨 뜻이니까? by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옆이잖아요, 옆. 그러니까 pass by가 옆을 지나간다란 말이죠. 별거 아니죠, 그쵸? 그런데 pass 다음에 away 쓰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pass away? pass out하고 pass away가 되게 달라요. 둘 중에 하나는 기절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사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분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기절과 사망의 차이가 away와 out의 차이예요? 예,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기절은 away다, out이다. 자, 여러분 빗금 그어봐요, 자기가. 기절은 away인 것 같아요, out인 것 같아요. 다 대답해가지고 자기대로 하고는 틀렸으면 빨간 펜을 바꿔붙이게 하기. 자기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이 나오면 빨간색으로 맞았으면 동그라미 하고 틀렸으면 제대로 사선을 긋는 거예요. 기절. pass out. 사망이. pass away.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알았어요? 어? 찍었잖아요. 예. 이렇게 찍신이 돼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기절이고 멀리 가는 게 사망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physics라고 하는 게 물리학이죠, 여러분? 예. 그러면 요거 is라고 받아요? are라고 받아요? Physics is my favorite subject. Physics are my favorite subject. Physics is. 여기 CIS 동그라미가 학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기술, 술이란 뜻이지, physic에다가 복수라고 S 쓴 게 아니니까. 맞죠, 여러분? 예. 그럼 이거 비슷한 거 다른 거 하나 좀 적어보세요. 정치학 영어로, 그럼 뭐 무슨 X로 끝나는 거 다른 거 뭐, economics? 경제학? 이런 것도 is are. economics is. 학문이니까. 그 학문이면은 공부한다 그러면 이거 덩어리가 이름이니까 여기다 is 쓴다.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거 뭐, politics, 정치학? is. 이런 식으로 하는 거. S로 끝난다고 다 복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pirate 이렇게 발음해요. 자, 소리 읽어보시면 pirate. 그래서 pirate는 해적이고 해적질은 뭐라고 하게요? 그거 잘 모르죠? 해적질, 이런 나쁜 짓은, 해적이 하는 나쁜 짓은 piracy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자, 소리 내보시면 piracy라고. 요게 그 인터넷으로 왜 영화 같은 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게 해적판이다 이런 말 하죠? 들어보셨죠? 해적판. 그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piracy라 그래요. 그 다음에 pit, 이거 구동에 그냥 공부하시라는 거고, plan 아시고, 플랜을 계획하다면은 그 다음에 꼭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my plan,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는 말 있어요. 그러면 내 계획, 그러면 궁금한 건? 뭘 하려는 거야. 맞죠? 계획이란 뭘 하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영어 공부를 이제부터 열심히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니까 여기다가 to라고 쓸 거예요? ing라고 쓸 거예요? to, 예. My plan to study English hard i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prepare가 준비하다잖아요. 그러면 준비하다 다음에 꼭 나오는 건?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prepare 할 때 이 pre라는 스펠링은 항상 미리를 뜻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이런 거 많이 봤을 것 같은데 preface? 서원이에요, 말. 이거 또 어려우시면은 이건 어때요? 자, 소리 읽어보시면 prediction? 이건 뜻이? 이게 미리. 그 다음에 dictionary 할 때 diction, 말. 그러니까 prediction이 예언. 이런다든지. 그래서 pre가 어디나 미리란 뜻인데, pair라는 말은 원래 정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리한다는 게 이제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접두어로 바꾸면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repair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수리하다죠. 그 뭐냐면 다시 정리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수리한다는 거는 망가진 것을 제대로 이렇게 잡는 거니까.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prepare 다음에 뭘 쓰느냐 이걸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저는 준비해요. 그러면 궁금한 거 여러분은 I prepare 뭐 할 걸 준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을 통과할 걸 준비해요. 자, 그러니까 I prepare to. 그 다음에
race가 경주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아, 근데 경주 말고 또 다른 무슨 뜻 있는 거 아세요? race? 인종.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것도 race라 그러잖아요. 달리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다음 require란 동사가 요구하다를 꼭 알아야 될 말이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쓰겠어요?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require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제가 요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라고 누구한테 요구하는지를 써요. 그런 다음에 궁금한 건 I require you. 그럼 궁금한 건 뭘 하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합니다. 이걸 하시라고. 그래서 스터디 참여하시고 또 공통영어 문제집까지 공부하시고 11월 이 5주 동안 제대로 영어만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걸 요구를 해요. 그럼 그런 내용을 쓰려면 여기다가 to라고 붙이겠어요? ing라고 붙이겠어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to. 이거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음을 하여 외우기를 자 소리 내면 require 한 다음에 you라고 하지 말고 somebody 여기다 you 말고 여러 가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somebody 자 소리 내볼게요. require somebody to 동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afe가 안전한이란 말이 되고 명사로는 금고가 safe래요. 그럼 여러분 금고하고 안전한 상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전한 곳이 금고지 참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가로 열고 이런 걸 무슨 동사라고 부르죠? 조동사라고 하죠? 잘 아시네요. 조동사의 조가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는 동사라는 거죠. 근데 조동사에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should 같은 조동사를 법 조동사라고 불러요. 자, 무슨 조동사요? 법 조동사. 그럼 그런 거 이름 적고 그럼 여러분은 법이 무슨 뜻인지가 궁금하죠? 예, 그러면 법이라는 말이 뭔지 당연히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법이 문법에 쓰면 문법의 법 말고 문법이 여러 가지 용어 중에 법 들어가는 말 하나 있는데 가정법, 반대말 직설법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 그럼 가정법, 직설법의 법은 무슨 뜻이냐면 분위기란 뜻이에요. 분위기. 그래서 should나 could나 would나 may나 이런 거 쓰면은 말의 분위기가 표현이 된다고 이런 걸 법조동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 써야 되는 거 아시죠?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대학 졸업한 사람인데도 should 다음에 과거 시제 쓰는 거 본 적 있습니다. 저희 친척분 한 분 should 다음에 과거 시제 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게 쓰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셨겠지만 이메일을 그렇게 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 영어 공부하겠다고 이메일 영어로 해 써보자 그러더니 언젠가는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should 하면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조동사 다음에. 자, 그다음 우리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잖아요. 경찰 시험에 should 다음에 뭐 동사에다 s 쓰고 그런 거 나오던데. 그다음 stair라는 말이 계단인데요. 그런데 계단은 보통 한 층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계단이라 그러면 stairs라고 s를 흔히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출 그러면 태양이 뜨는 거니까 소리 내보시면 sunrise 그러면 이제 일몰이 뭔지 궁금해지잖아요. sunset set부터 set 내려간다고. 그다음에 surprise가 놀래키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놀라다가 아닌 거. 이게 보셨죠? 놀래키다예요. 그러면 bore 쓰시고 아까 잠깐 봤던 거지만 bore라는 스펠링을 쓰고 bore. 그럼 bore는 지루하다예요? 지루하게 하다예요? 예, 지루하게 하다입니다. 그 영화는 나를 지루하게 한다. 그 영화는 나를 놀래킨다. 그 영화는 나를 신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놀래키다인 것처럼 bore도 지루하다가 아니라 지루하게 하다예요. 이제 그런 동사들이 영어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scare라는 말 알아요? scare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게 무섭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이들 꼬맹이들이 쓰는 말이고요. 이걸 좀 더 이제 어른들이 되면은 이것도 너무 애들 말이니까 fright 이게 공포라는 이제 좀 어른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포를 갖게 하다라는 동사 발음하시면 frighten이라는 말도 역시 무섭게 이 사람이 무서워지게 그 사람을 무섭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지가 무서워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남을 무섭게 하고 남을 신나게 하고 남을 놀라게 하고 남을 감탄하게 하고 이런다는 말이 영어에 되게 많아요. 우리말하고 그게 되게 다른 지점이죠. 어느 정도 됐죠? 자, 그러면 또 내려와서 take place가 발생하다라는 말인 거는 자, 여러분 place 밑줄 긋고 뜻이 뭐예요? 장소. 그다음 take 밑줄 긋고 뜻 뭐예요? 잡다.
그러면 발생하려면 장소를 잡아야 되죠? 행사 같은 거 만들 때. 그렇죠? 행사를 만들 때 장소가 있어야지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take place란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발생하다라는 단어가 두 개 동의어가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take place 볼 때마다 생각하면 좋고, 발생하다의 대표, 자, 소리 내시면 happen, 그 다음에 자, 소리 내보시면 occur, 요 이렇게 세 개는 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행사가 발생했다 이랬어요. 그럼 궁금한 거, 행사가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했다, 질병이 발생했다 이러고 나면 궁금한 거? 어떤 행사는 주어로 얘기했어. 어떤 행사가 발생했다, 궁금한 거. 어디서, 또는 언제, 뭐 이런 얘기가 뒤에 따라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어가 발생했다로 끝나고 뒤에다가 시간 무슨 사? 언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 시간 무슨 사? 언제 발생했다 이러니까 시간, 부사. 그 다음에 장소, 또 뭐라고, 장소, 부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다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보통 하기 마련이죠. 그다음에 think가 생각하다죠. 그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이고, 이거 명사형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think의 명사형 생각이라고 하면. think의 과거형 어떻게 써요? 모양이 되게 많이 바뀌죠. 자, 소리 내시면 thought 이렇게 되고, 이것도 명사이긴 해요. 이것이 명사로 쓰면 his thought, 그의 생각은 이렇게 가니까요. 예, 변형이 특이하네요. 그다음에 take의 과거형이 took이고, 그거 pp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죠? taken. 이제 끌려간 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 영화 제목에 taken이라는 영화 있는데, 뭐 유괴하고 뭐 그런 영화라면서요. 예. 그 이제 끌려간이라는 말, take이 딱 잡다니까. 그다음에 usually가 보통인 거 여러분 부사, 장소, 이거 뭐 빈도부사라 그래서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얘기하는 부사. 그다음에 wake 잠이 깨어나다 이거 아실 거고, witch가 마녀입니다. 그럼 마법사가 뭔지도 알려드릴게요. 오즈의 마법사 할 때 소리 내보시면 wizard. 예, 이게 마법사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장이 그 라푼젤이라고 하는 그 동화 얘기가 하다 보니까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worm이 벌레인데, 그러면은 바퀴벌레도 worm이라고 할까요? 그럴 것 같죠. 예. 근데 그 동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름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되게 많이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닭이 있으면 닭의 새끼를 병아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영어에 병아리란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예. 닭은 이 사람들은 수탉, 암탉, 그리고 먹는 닭 이걸 다 구분해요. 알 낳는 닭은 hen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수탉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루스터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hen이라는 말은 암탉만 hen이라 그래요. 알 낳는 암탉만. 그 다음에 chicken이라는 거는 집에서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닭을 chicken이라고 해요. 먹을 것만 chicken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식만 chicken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닭도 chicke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다가 병아리는 chick이라 그래요. 걔네들도 병아리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강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도 강아지, 그건 아시죠? 강아지 뭐라고 하는지. 떡이라고 하지 말고 그 애기, 새끼 애기. 퍼피라고 하잖아요. 퍼피. P-U-P-P-Y. 왜요? 왜 웃었어요? 웃겼어요. 퍼피라는 말이 웃겼어요. 원래 들어봤어요? 퍼피라는 말?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돼지도 우리보다 더 많아요. 우리는 돼지는 새끼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 왜 푸 보면은 푸의 그 분홍색 돼지 쬐끄만 애 따라다니잖아요. 걔 뭐라고 불러요? 피글릿 이러죠? 이게 이제 에리티가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망아지 이런 말 다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런 얘기 지금 우리가 왜 하냐면, 벌레. 예. 벌레가 이게 W-O-R, 이 벌레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꿈틀꿈틀 다니는 애, 걔네들만 wor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퀴벌레 그런 애들은 벌레란 다른 이름 bug 아시죠? 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50개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풀어보세요. 예? 밑에 있는 거, 이거 잘 외워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는 이게 또 50분이나 걸리는군요. 책은 언제 보지? 10분만 책을 좀 보다가. 책이 없고 자료만 있으신 분 한 번쩍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그러면 옆에 책 좀 보여주세요. 잠깐 책을 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2시간이나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파악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대답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책 처음을 보시면, 책 제목이 왜 공통 영어냐면,
영어랑 공놀이 통통하는 영어라서 공통 영어고요. 책 표지를 보면 공놀이 통통하고 있죠? 예. 영어랑 공놀이 통통하자고 공통 영어고요. 또 모두가 알아야 할 영어의 공통 분모를 얘기하기 때문에 공통 영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to는 물론 100이라는 건 아니지만 to를 썼다 하면 대부분 뭘 얘기한다? 미래. 그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건 명사적 용법이건 부사적 용법이건 to라 그러면 미래를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ing는 그러면 그게 동명사건 능동분사건 진행이건 간에 그럼 ing는 뭘 얘기하는 거다. 전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 뭔가 하는, 뭐 그 ing라는 스펠링 얘기하는 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항상 from이라 그러면 그거 뭐 하는 거다. from이라는 거. 항상 떨어졌다는 거다. to라 그러면 가서 붙는다는 거다. 그 다음에 항상 뭐라는 거다. 그 한 글자가 하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as라는 글자가 되게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as. 그 as를 이제 전체 나중에 수화로 할 건데 수화로 as가 이렇게 해요. 미국 수화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둘이 붙어 있다? 붙어 있다 말고 비슷하다.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만 하잖아요. 똑같진 않지만 이 두 개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as를 쓸 때는 두 가지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걔가 전치사건, 부사건, 종속접속사건 한 글자 as를 쓸 때는 항상 비슷한 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걸 수화로 그냥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공통분모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 언제나 to를 쓸 때는 그런 하나의 개념이 있을 테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그걸 여기저기 활용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얘기들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얘기는 쭉 빼고 정말 알아야 될 얘기들만 추렸으니까 이게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조금 맛보는 수준까지를 잘 할 수 있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페이지에 또 밑에 보시면 산만하게 나열된 영어 정보의 공통 분모를 찾아 체계적으로 정리 압축하는 공통 영어로 영어 좌절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안 배운 듯 해도 이것저것 들어본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또 생각해보면 들었던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런 걸 살려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한 걸 안 쓰는 게 아니라 결코 안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한 걸 살려서 그 의미를 알려드리고 적절한 위치로 이렇게 쌓을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가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쌓기만 하면 5주 안에도 꽤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뒤로 가서 이제 같이 봐야 될 부분은 목차예요. 목차에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컨텐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차. 예. 거기 보면 이제 특이하게도 장 제목이 라푼젤의 탈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젊은이에게 유익한 걱정, 해로운 걱정 이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들은 한 장내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뭔지 좀 아시는 게 좋겠어서 책 맨 뒤에 한번 보십시오. 예. 뒤에 뒷커버를 보시면 뭐 편입 준비하면서 공무원 영화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랑 했던 건 똑같은 얘기예요. 편입이 공무원 시험보다 더 어려운 영어지만 기본이 없으면 위를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고 그다음에 즐기자 기출문제가 지난 15개 시트콤 찾으셨죠? 기출문제에서 빠져나온 15개 주제가 각 장의 기본 이야기입니다. 기출문제 394페이지. 보면 챕터 1 2007년 법원직 문제고요. 그다음 챕터 2 2006년 선관위 구급. 그다음 챕터 3 2007년 국가직 구급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국가직 문제군요. 397 법원직 국가직 국회직 서울시 법원직 대구시 국회직 이런 식으로 요 이야기들은 전부 기출문제에서 하나를 뽑은 다음에 그 지문을 이제 원어민이 좀 길게 얘가 좀 짧으니까 긴 얘기로 바꾼 다음에
그 예문을 가지고 문법 설명할 때 예문으로 쓴 거예요. 문법 설명의 예문이 여러분이 보통 문법책 보면 예문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본을 닦을 동안에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이 되게 힘들다고요. 내용을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이 책은 기본 단계니까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요. 한 장 내에는 거의 한 가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예문이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문을 읽는 부담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연속되니까 읽으면서 영어로도 무슨 그림을 자꾸 그리는 연습이 되죠. 그러고 나서 모든 장이 끝나면 그러니까 43페이지 각 장의 예문은 모두 이 얘기에서 빠져나온 건데 그러면 그 얘기를 쭉 묶은 리딩 체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쭉쭉쭉 영어로 읽어도 워낙 반복을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한국말로 해석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 아는 식으로 한 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목차 보셨을 때, 뭐 라푼젤의 탈출이니 뭐 이런 제목이 있는 거는 그 주제가 하나씩 있기 때문이에요.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은 그 까만 주제 밑에 들어있는 그 문법 제목을 같이 훑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챕터 1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2시간 써버렸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먼저 첫날은 뭐 하는 거냐면 챕터 1의 단어와 구절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 좀 했어요. 단어. 그러니까 book 이건 단어다 구다 book은 단어다. 그런데 nice book 이렇게 해줘야지 그게 구다. 그렇죠? 그다음에 who I met yesterday 이런 것이 절이다. 그래서 요거를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는 일이 원래 챕터 1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단어 구절이 뭐고 그리고 각 단어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챕터 1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보시면 유닛 1, 유닛 2, 유닛 3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장마다 3개의 유닛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어 학년 단어들에 대한 소개, 기능어 학년 단어들에 대한 소개 이렇게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이 들어 있는데요. 내용어 학년 단어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고 그러면 학년은 무슨 학년이란 말 또 처음 들어봐요? 단어들 학년이 있나? 그럼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학년이 2개래요. 내용어 학년이 있고 기능어 학년이 있대요. 그러면 학년 안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반이 있죠. 맞아요. 반이 있어요. 4반씩 있어요. 4반. 내용어 학년에 1, 2, 3, 4 반이 있는데 얘네들 반 이름이 따로 있어요. 번호로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내용 학년에 무슨 사 반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어들이 무슨 사죠? 내용을 빡빡 보여주는 무슨 사. 단어들. 무슨 사가 내용이 팍 보인다. 명사. 그 다음 동사. 그 다음 전치사 딱 보면 팍 보인다. 내용어. 전치사 보면 내용이 팍 보인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예. 그것 말고 내 뜻이 확 보이는 거. 자, 우리 학생 대답 잘할 것 같아요. 자, 무슨 사? 그렇죠. 답이 형용사 한번 물어볼게요. 자, 형용사. 자, 그 다음에 무슨 사? 부사. 얘네들은 단어들의 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묶어서 얘네들은 내용을 팍팍 보여주니까 그런 걸 내용을 학년이라고 한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반이라는 말이 우리 보통 품사라 그러잖아요. 품사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쉽게 말해요. 영어로는 word class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영어로 한국말로 옮기면 뭐라고 해야 돼요? 단어, 반. 이래야 되는데 왜 어렵게 품사 이렇게 해가지고 말 어렵게 하냐고. 그렇죠. 단어 반. 이러면 쉽지. 단어를 반별로 나눠가지고 명사 반 해가지고 다 때려넣고 동사 반에 동사들 딱 모으고 형용사 반에서 부사 반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반별로 무슨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명사 반 애들 어떤 애들이 명사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사 이름 명사라는 말 자체의 뜻은 뭔지 한번 봅시다. 명사가 영어로 none이라 그러고요. 이 명자가 그게 무슨 명이죠? 발글명 아니고 이름명, 성명 할 때 이름명. 뭐 이렇게 쓰는지 틀릴지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게 명사 이럴 때 이거 이름이란 뜻이잖아요. 이름. 그러면은 명사라는 애는 뭐의 이름이 명사예요? 명사 무엇의 이름? 사람의 이름. 그렇죠? 제 이름 강수정. 이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슨 명사 이러는데 강수정 이렇게 되는 이름은 고유명사. 물론 강수정은 동명이인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를 부르는 이름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아줌마 이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고유한 이름이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영어 선생 이런 이름은 여러 사람한테 쓸 수 있지만 강수정 이러는 거는 고유한 이름이니까 그거는 고유명사라고 대문자로 쓰고 그러잖아요. 강수정 할 때. 자, 그러면 저를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뭐 아줌마도 있고 또 선생님도 있고 뭐 엄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명사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사물의 이름, 사람의 이름 말고 사물의 이름, 장소의 이름, 어떤 추상적 개념의 이름들, 뭐 사랑이라든지 자유라든지 그런 거 다 영어로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사라 그러면은 동사는 어떤 애들을 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무슨 뜻? 움직이는 말. 자, 그러면은 동사는 움직이는 말이니까 walk이라든지 아니면 swi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동사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be도 동사예요? be 동사? 뭐 I am happy? 움직인다? 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동사라는 말이 움직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be가 동사라는 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맞죠, 그렇죠? 그런데 비동사, 동사긴 동사겠지. 설마 그게 비동사라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동사가 아니라 무슨 다른 사라는 그건 아닐 테니까. 그럼 동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네. 그렇잖아요. 아니, 동사라는 말이 원래 움직일 동자 쓰는 거 맞다고요. 동작할 때. 동사할 때는 뭐 한자 이런 식으로 해서 힘력자 써가지고 움직인다는 거 그거 쓰는 거 맞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움직인다고 하지 않아요. 영어로는 verb라 그러는데 이 verb는 word의 변형이에요. 말.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란 주어가 뭐 하는지 아니면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는 걸 동사라 그래요. 주어가 뭐 하는지 주어의 동작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동작과 상태를 다 하여튼 말해주는 것이 동사라고요. 말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동사라는 건 움직이는 말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도 동사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 하는 애예요? 자, 형용사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자, 형용사 뭐 하는 거예요? 아, 꾸며주는 거 맞아요. 누구를 꾸며줘요? 맞아요. 예.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럼 형용사가 명사 말고 다른 것도 꾸며주는 게 있느냐? 없어요. 형용사는 오로지 명사만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형용사가 나타나면 얘가 어떤 명사 수식하는지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사는 원래 동사를 수식하는 말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명사가 아닌 모든 것을 수식해요. 자, 부사가 뭘 수식한다고요? 명사가 아닌 모든 거. 그러니까 왜 명사는 뺐어요? 형용사가. 수식은 2개밖에 없어요. 형용사 아닌 부사밖에 없는데 형용사가 오직 명사만 수식하니까 명사 빼고 나머지는 다 수식하면 다 그걸 부사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네들은 다 뜻이 금방 딱딱 보면 보여요. 근데 그거 말고 딱 보면 뜻이 금방 뭔지 팍 이렇게 안 보이는 애들이 기능어 학년이라 그래서 걔네도 딱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 되게 길어지고 있네. 그러면은 4가지 기능어 학년은 뭐냐면은 아까 어하고 나이스북 이런 거 썼잖아요. 이런 애들을 아까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관사라 그러죠, 관사. 근데 관사 말고 이 자리에다가 나이스북 할 수도 있고 더 나이스북 할 수도 있지만 my nice book 예 하거나 아니면 this nice book 하거나 그런 거 되잖아요. 그렇죠? this나 my나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그런 걸 합쳐 가지고 아마 낯선 이름일 수는 있지만 한정사라는 이름이 사전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정사라는 이름을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대명사 그러니까 뭐 I라든지 U라든지 this라든지 it이라든지 그러는 거. 그다음에 전치사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러면 어디까지는 안 와봐요. 전치사 전 앞에 위치한 말, 뭐 앞에 위치한 말, 명사 앞에 위치한 말, 어떤 명사 앞에 위치한 말, 뭐가 아닌 명사 앞에.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아닌 명사 앞에 위치한 말, 그거 있잖아요. 그 전치사. 그다음 마지막은 접속사.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접속사의 2종류, 등위 접속사와 또 다른 걸 뭐라고 하냐면 종속 접속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요 8가지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맨날 들어왔던 팔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닛 1에서 내용어학년 단어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유닛 2에서 기능어학년 단어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합쳐져 가지고 구와 절을 이루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에서 할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원래 오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책을 거의 안 들어갔지만 여태까지 내내 우리가 영문법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상당히 인트로덕션이 돼서 안에 들어가면 아까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할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쉬기 전에 공통영어에 또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공통영어는 왜 보통 다른 책들의 문법을 공부를 해봤자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A라는 문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은 B를 하고 그랬다가 갑자기 D를 하더니 그 다음에 G를 했다가 그 다음에 X를 했다가 그 다음에 P를 했다가 그 다음에 S를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중구난방이에요. 문법 요소를 쓰는 게 첫 번째 A, B, C, D, E, F, G라는 순서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순서를 앞에다 넣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순서가 좀 좋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그 얘기가 뭔지는 금방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까 이거 내용학년 둘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명사예요, 동사예요? 어떤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명사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주어니까요, 주어. 네. 사람이 태어나서 말 배울 때 명사부터 배워, 동사부터 배워요? 명사부터 배우잖아요. 예. 그리고 명사를 알아야지 동사를 쓸 거 아니에요. 주어가 없는데 동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명사를 알아야지 그 다음 동사를 찾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말이 따라 나갈 거고 모든 목적어가 명사고 보어도 명사고 명사 쓸 일 되게 많은데 보통 책을 보면은 동사 이것만 쫙 하다가 저 뒤에 가서 명사 이만큼 찔끔 다뤄요. 그러니 주어를 못 찾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중구난방으로 막 순서를 잡는 데다가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A 얘기를 뒤에서 다시 해요, 안 해요? 거기서만 얘기해요. 다시는 A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잊어먹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챕터 1에서 A에서 Z까지 다 얘기해요. 오늘 A에서 Z까지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A에서 Z까지 모든 걸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챕터 1에서 전체 그림을 다 보여줘요.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챕터 2에서 요거 가서 봅시다. 요거 가서 봅시다. 이렇게 하고 또 여기 가서 봅시다. 여기 가서 봅시다. 한 다음에 이걸 읽을 동안에 다시 가져오고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져오고 또 가지고 오고 계속해서 나중에 하나의 탄탄한 많이 반복한 내용을 여러분 손에 쥐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10분 있다가 뵐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